설의 소리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해솔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저의 근황을 알리는 겸 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 중순쯤에 교환학생으로 스페인에 가게 됩니다. 와, 많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건강히 몸 조심히 무탈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비자 발급을 다 끝내놓은 상태고요. 저는 한 학기 파견에 가기 때문에 단기 비자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교환학생에 가는 분들이 비자를 준비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스페인 비자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스페인 비자가 원래 되게 받기 힘든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하지만 저는 개고생을 했다는 거. 진짜 비자 준비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가는 분을 막 달달달달달 볶았어요. 나 누구씨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마씨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같이 가는 분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한 학기 파견에 가기 때문에 성인 학생 단기 비자를 받았습니다. 단기 비자랑 장기 비자랑 서류가 한 서너 개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먼저 검색창에 주한 스페인 대사관이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비자 섹션에 들어가시면 비자 종류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들이 쫙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비자 신청서가 필요해요. 이거는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을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권 사진을 하나를 부착을 하셔서 그 비자 신청서를 내셔야 하는데, 이때 여권 사진은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초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 정보랑 비자 신청자의 개인 정보 그리고 학업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학생 비자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입학 허가서, 스페인 학교에서 발급을 해준 입학 허가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스페인 거주지 증명서가 있는데, 스페인 거주지 증명서라는 거는 이제 거주지 보장 증명서나 뭐 임대 계약서, 뭐 호텔 예약 확인서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보통 입학 허가서에 보면은 거주지 증명까지 다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스페인 초대장과 스페인 거주지 증명서는 입학 허가서를 통해서 모두 증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 증서가 있어야 돼요. 여행자 보험 증서는 이제 스페인 전체 체류 기간 동안 repatriation 항목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가 총 3만 유로 이상인 그런 보험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영문 증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꼭 repatriation 항목이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거의 영문 증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험은 인터월드라는 사이트에서 한 번에 가격을 비교해서 할 수 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3만 유로 이상의 repatriation 항목이 포함이 되는 거면 다 됐기 때문에 한화손해보험에 PO 항목을 가입을 해서 증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자금증명서예요. 자금증명서는 자비일 경우랑 자비가 아닐 경우가 나뉘는데, 자비일 경우는 증명서를 3개 정도만 내면 돼요. 근데 자비가 아닐 경우는 4개를 내야 되는데, 일단 자비일 경우랑 자비가 아닐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비일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 증명서, 작년 혹은 올해에 내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내면 되고요. 이거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은 연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기준은 이것도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지만 비자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래 내역서예요. 3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이 담겨 있는 내역서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비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서류에다가 재정보증서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이때 재정보증서는 그 대사관 홈페이지에 양식이 다 나와 있어요. 파란색 글씨가 있고 주황색 글씨가 있는데, 주황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지우고 거기에 스페인어로
꼭 스페인어로 채우시면 됩니다. 스페인어로 채우시는 게 어렵다면은 이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스페인어 빡빡인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자금증명서 서류들은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발급이 된 서류여야만 해요. 스페인 대사관 비자 신청이 월, 수, 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비자 신청 예약을 하시고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이때쯤에 이 서류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득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죠? 이거 잿말놀이 해도 되겠는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어쨌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서, 표준 재무제표, 회사 월급 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이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로 증명을 하는 게 가장 쉽다.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거는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다 가능하고요. 이것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만약 스페인에서 어학 공부를 했을 때는 추가 서류로 어학원 증빙 원본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지원금 증명서는 뭐 스페인 체류 기간 동안 뭐 학교나 회사나 국가나 기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금 증명서와 스페인 비자 복사본, 비자 비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공증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적인 문서가 공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잖아요. 아포스티유는 뭐냐면 이 공적인 문서가 해외에서도 효력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증을 먼저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거죠. 공증은 그냥 아무 법무법인에 가서 받아도 되지만 아포스티유는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을 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거기 가시기 전에 보면은 밑에 2층과 3층에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증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6층으로 올라가셔서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서류는 2개고요. 영문 재정 보증서, 그 다음에 최종 학력 증명서, 이것도 역시 영문이어야 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하는 문서는 총 3가지예요. 영문 재정 보증서, 그 다음에 소득 증명서,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 3가지 서류를 아포스티유까지 받고 나시면 그러면 이제 비자 서류 준비가 끝이 납니다. 이제 한남동에 있는 주한 스페인 대사관으로 가셔서 냅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스페인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짐을 싸서 출국을 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스페인에 갈 준비를 하는 영상도 브이로그로 곧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리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Sleep tight.